증권사 종목 분석 요약, AI 우주, 지배구조, 2026년을 관통할 투자 테마 핵심 분석, 이걸 보내주셨네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2026년 시장을 움직일 세 가지 큰 흐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의 물결부터 저 멀리 우주라는 새로운 영토, 그리고 한국 시장의 오랜 숙제죠. 지배구조 개선까지. 전문가들이 콕 집어낸 기업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게 단순히 이 종목 사세요 하는 그런 추천 리스트가 아닙니다. 뭐랄까, 시장의 똑똑한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예 시장의 판을 바꾸는 제도 변화까지. 이 세 가지 테마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주제, 역시 AI부터 시작해야겠죠? AI 시대를 떠받치는 반도체 하드웨어, 그리고 그 위에서 진짜 가치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까지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반도체 핵심 장비 기업, DI군요. 맞습니다. IM증권 리포트는 DI를 AI 시대의 숨은 강자다 이렇게 지목합니다. AI 연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커지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기업이라는 건데요. 핵심은 바로 HBM용 웨이퍼 테스터입니다. 웨이퍼 테스터, 반도체 테스트 장비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통은 반도체 칩을 다 만들고 나서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골라내잖아요. 근데 웨이퍼 테스터는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칩을 만들기 전 동그란 원판, 웨이퍼 상태에서 미리 불량 소자를 콕 집어내는 장비입니다. 빵을 다 굽고 나서 맛없는 빵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예 반죽 단계에서 상한 재료를 미리 찾아내는 그런 최첨단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반죽 단계에서 문제를 잡는다.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 장비가 왜 DI에게 그렇게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건가요? 바로 국산화 때문입니다. 원래 이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그냥 꽉 쥐고 있던 거의 독점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이걸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서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 하나 더 파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AI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로 중 하나를 우리 손으로 가져왔다. 이런 전력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의 판도를 바꾼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 셈이군요. 그 성과가 숫자로도 바로 나타났겠는데요? 그럼요. 수주 규모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한 368억 원이었는데 불과 1년 뒤인 2024년 10월에는 1237억 원으로 뛰었으니까요. 거의 4배 가까이 뛴 거죠. 그 기세가 다음 해까지 이어지면서 수백억 원대 계약을 연달아 따냈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적자에서 수백억 원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지금 세대 제품만으로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사실 반도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이 대박이 너무 단기적인 호재에 그칠 우려는 없을까요? 다음 스텝은 준비가 좀 되어 있나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리포트가 DI를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차세대 제품인 6세대 HBM 포용 웨이퍼 테스터 개발을 마쳤고요. 작년 10월에 고객사의 최종 품질 인증, 업계에서는 퀄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퀄 테스트요? 네, 그 퀄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이게 양산 라인에 장비를 넣기 전에 보는 일종의 졸업시험 같은 건데 이걸 통과했다는 건 다음 세대 HBM 시장에서도 주인공 자리를 예약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포트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잠시 주춤했던 걸 HBM 포용 더 큰 파도를 맞이하기 위한 숨 고르기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AI의 두뇌가 될 반도체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DI가 만든 이런 최첨단 하드웨어 발전이 자동차 같은 전통 산업의 규칙까지 바꾸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이제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 덩어리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기업이 있다고요? 슈어소프트테크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한국 IR 협의회 리포트는 슈어소프트테크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즉 SDV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꼽습니다.
이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은 화이트박스 테스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겉모습만 보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처럼 내부 소스 코드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아주 미세한 오류까지 찾아내는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내부 소스 코드를 직접 들여다본다니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의 건강검진을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 덕분에 국내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리포트는 이 기술의 강점으로 세 가지를 꼽는데요. 거의 모든 코드에 적용 가능한 보편성, 그리고 클릭 몇 번으로 복잡한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편리성,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오류를 잡아내는 실시간성입니다. 여기에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증까지 받아서 신뢰도도 확실히 확보했죠. 그렇군요. 지금 매출의 절반 이상이 현대차 그룹에서 나온다고 하던데요. 자동차 말고 다른 분야로도 뻗어나가고 있나요?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 회사의 또 다른 성장 동력입니다. 국방이나 우주항공 분야의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두산 에너빌리티처럼요. 아주 작은 소프트웨어 오류 하나가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고위험 산업군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기업인 모비젠을 인수하는 등 M&A를 통해서도 몸집을 키우고 있고요. 2020년에는 매출 1,000억 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DI가 만든 최첨단 반도체와 슈어 소프트웨어 테크가 보증한 완벽한 코드는 전부 우리 손안에서 구현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기술력이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을 통해 체감될 수 있을까요? 카카오의 AI 전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겠군요. 네, 대신증권 리포트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시장의 관심이 다시 카카오의 본업, 그러니까 톡비지로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AI 기술이 결합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카카오가 재평가받는 결정적 계기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다른 사업은 좀 부진했지만 카톡 광고 사업인 톡비즈가 성장을 이끌었거든요. 이걸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 거죠. 카카오가 AI를 도입한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손에 잡히는 그림이 없었거든요. 리포트에서 그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나요? 네,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1분기 출시 예정인 AI 서비스 카나나입니다. 이게 카카오톡 안에 탑재돼서 대화 중에 바로 정보를 검색해주거나 친구처럼 대화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카톡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광고 효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광고 같은 신사업 모델도 가능해지고요. 그야말로 카카오톡의 환골탈태를 이끌 기밀병기네요.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를 것으로 보나요? 리포트는 카나나 효과로 톡비즈 매출 성장률이 현재 약 8% 수준에서 2026년에는 약 20%까지 뛸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엄청난 가속도가 붙는 거죠. 다만 목표 주가는 81,000원으로 조금 내렸는데요. 아무래도 AI 구동 모델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몇몇 자회사 가치가 하락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본업의 잠재력만큼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혁신 속에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운동장을 개척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인공, 이노스페이스가 다음 순서입니다. 네, IM증권 리포트는 이노스페이스를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소개합니다. 이 회사의 무기는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인데요. 고체 연료의 단순함과 액체 연료의 정밀 제어 능력을 합친 기술로 효율과 안정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첫 창업 발사가 아쉽게 실패로 끝나면서 우려가 좀 커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브라질에서 시도한 첫 상업 발사가 이륙 30초 만에 이상이 생겨서 실패했죠. 올해 재도전에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상업화의 가장 큰 관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아직 발사에 성공하기도 전에 이미 15건, 약 325억 원어치의 발사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와,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이노스페이스의 기술력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증거죠. 게다가 방산 분야라는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성장 동력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로켓의 추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정밀 유도 무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미 LIG 넥스원과 113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으면서 방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주 국방이 화두가 되면서 이노스페이스에게는 우주만큼이나 거대한 방산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노스페이스처럼 직접 로켓을 쏘아 올리는 플레이어도 있지만 이런 담대한 도전에 돈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금융 플레이어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겠죠? 마침 미래에셋증권이 바로 그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고요? 네, 키움증권 리포트는 미래에셋증권을 전통 증권사의 틀을 깬 기업으로 평가하면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수수료에 집중할 때 미래에셋은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전 세계의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가 이제 폭발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렇죠. 우주항공 분야의 스페이스X는 물론이고 X, 그러니까 구 트위터죠. 디디추싱, 몰로코 같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이 질비합니다. 국내에서는 리벨리온 같은 AI 반도체 스타트업에도 투자했고요. 이런 선제적인 투자가 엄청난 평가이익으로 돌아오면서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4,1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 전문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완벽히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기술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성장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기술이 아니라 규칙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열쇠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으로 LG가 지목되었네요. 네, IM증권 리포트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만성적인 지주회사 할인율이 줄어들 텐데 그 최대 수혜주가 바로 LG라는 겁니다. 여러 조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였는데 여기에 및 주주라는 단어 몇 개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파급력이 큰가요? 네, 이건 한국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 같은 걸 해도 그건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면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 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해쳤다면 이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와, 그야말로 소액주주들을 위한 방패가 생기는 셈이네요. 또 다른 핵심적인 변화도 있다고요? 바로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면 3%를 강화입니다. 지금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전부 합산해서 3%로 묶는다는 겁니다. LG의 경우 최대 주주측 지분이 40%가 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시행되면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안 내용만 들으면 소액 주주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하지만 이런 법안은 통과되는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막상 시행돼도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리포트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물론 그런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리포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 자체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LG의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4배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자산 가치의 절반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야말로 이 뿌리 깊은 저평가를 해소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AI, 우주, 지배구조 개선 같은 거대한 미래 청사진에 그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당장 발목을 잡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짚어봐야겠죠.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최근 가장 우려가 큰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단기적인 역풍에 대한 분석이 있네요. 네, 키움증권 리포트인데요. 지금 북미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인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합니다. 실제로 북미향 배터리 출하량이 3분기 7.5기가와트시에서 4분기 5.7기가와트시로 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GM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던 게 직격탄이었죠. 심지어 GM과의 합작 공장 가동이 상반기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 리포트의 투자 전략 제안은 의외로 매수 기회라고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키움증권은 이런 단기적인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어쩌면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다. 곧 있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나면 오히려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역발상적인 분석을 내놓은 거죠.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라는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네요. 오늘 살펴본 리포트들은 시장의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AI라는 거대한 순풍을 타고 디에나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노시페이스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거나 LG처럼 낡은 규칙을 바꿔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새로운 서사가 펼쳐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AI가 이끄는 성장과 구조적 변화가 이끄는 재평가, 이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시작을 바라보면 앞으로의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른 기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의 삶과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힘은 AI와 우주기술처럼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발전 속도일까요?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처럼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제도의 변화 속도일까요?